1월 1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역시 안쪽 주로가 약간 가벼운 주로였습니다. 외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무너졌죠. 근데 이번 주 2주차 경마 주간은 내일 토요일 날 오전에 비 소식이,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과 비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로 자체가 약간 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안쪽 주로가 약간 무거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안쪽 주로의 상태, 이게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부산의 경마 주로 자체가 안쪽 주로가 완전히 무거웠잖아요. 서울은 안쪽이 그래도 또 가벼웠어요. 외곽 게이트 또 밀리는 마필들이 또 입상이 실패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야 기수와 CC용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을 합니다. 일단 토요일 날은 마이야 기수가 3마리, CC용 기수가 4마리를 기승하고 있고, 장추열 기수가 일단 3마리를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능력 기수들이 많은 마필들이 기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기수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라 보였던 경주도 있겠지만 최근 그런 경주에서 의외로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주들이 수두룩합니다. 11개 경주 중에 한 5개 경주가 그런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인기 마필들은 약간의 의심을 좀 많이 해보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은 좀 장점을 살려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에서 추천 경주 3개를 잡았습니다. 3경주, 6경주, 8경주 이렇게 잡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서울비행, 스타트에 약간의 단점은 있는 마필입니다. 국내선 3등급 에어팩스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고요. 근데 이 에어팩스가 이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이 서울비행이 발준숨 한 7번 정도를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탈 자체가 약간 평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고요. 코지 기수는 따라가는 기수가 아닙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게고요. 7번마 콩코드 블루, 이신우 주기사 마방이 마필입니다. 종우 주기사가 요즘 따박따박 타주고 있죠. 기본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국내선 4등급 파워밴드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얘도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데, 주행검사 때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을 약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거의 깜빡이로 팔리는데, 저는 8번마 미스터 카이를 더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 마필 국내선 2등급 럭셔리 캡틴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도 마저 봤고요. 마지막에 라스트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11월 29일 날 한번 뛰어보고 뭔가가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을 연습주행을 12월 18일 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18일 날의 연습주행 때 모습을 보면, 와, 확실히 많이 좀 변했구나. 직전과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경주에 보듯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냥 빨라봐야 6번마 가론 에지 정도? 카론 에지 정도가 13초 6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6번마 카론 에지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7번마 콩코드 블루가 바로 붙고, 8번마 미스터 카이가 모래를 맞아봤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만큼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은 마리 컨디션이 가장 좋다. 주행 밸런스도 좋고 유연성도 좋고, 여기에 최범현 기수가 외곽에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 최범현 기수는 스타트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수지만 그래도 무빙하고 농땡이 기질을 잡을 수 있는 기수인 만큼 8번마 미스터 카이를 저는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파리의 불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안 맞아봤던 마필이고요. 약간 이제 골마겸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주기가 약간 길어진 모양입니다. 작년 7월 24일 날 출발 불량으로 불합격을 당했던 마필입니다. 1분 7초 1을 뛰었어요. 1분 6초대를 뛰어야 되는데 1분 7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11월 21일 때 주행검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강하게 추진했을 때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 역시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의 불꽃이 1억 1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박남성 마주의 DRDMC의 마방의 마필이죠. 자, 일단 뭐 송몽이 조교사도 일단은 뭐 박남성 마주의 마필들, 이런 회사의 마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조교도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출전을 시켜요. 성적을 놔야지만 다음에 말을 타줄 수 있거든요. 3번 마 파리의 불꽃,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화 기수 요즘 뭐 기가 막히게 타죠. 이동화 기수가 거의 뭐 랭킹 4위, 5위? 이 정도의 기수입니다. 8번 마 태권브이도 지난번에 제가 이 태권브이를 놓고 때렸던 마필이거든요. 지난번 태권브이를 놓고 때렸는데 중속이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겠죠. 3주 만에 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어서 강간 조교를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 모래를 맞아봤고 프르칸 기수보다는 루이스 기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기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8번 마 태권브이를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뛰었던 마필 중에 강행성을 보였던 마필이 7번 마 무초마초 라피가 되겠습니다. 무초마초 라피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끌고 가려는 힘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임기훈 기수가 초반에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줬던 마필인데 중속에서 끌고 가는 거는 모래에 그만큼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모래를 맞지 않았다면은 생각이 다시 필요한 마필인데 지난번에 무초마초 라피도 같은 경우는 모래를 다 맞아봤어요. 그런데 중속에서 끌고 가는 힘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빠른 마필들도 없습니다. 3번 파리의 불꽃이 선행을 가면 그 옆에 7번마 무초마초 라피도가 선입 외곽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인 만큼 7번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7번마하고 8번마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상임영웅 권중석 기수가 타면서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전승기 쪽에서 마방에서 시켰습니다. 자, 이 마필이 마이너스 4kg 감량은 있지만 모래를 잘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인기 1위로 타고 깨졌던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에 매번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걸 권중석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타트와 중속이 평범한 마필입니다. 따라 붙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근데 따라 붙지 못하면 여기에 뭐 눈까지 와버리고 질퍽거리면 6번마 상임영웅 했더니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요. 4번마 파이브스타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체중이 5kg, 11kg, 또다시 9kg, 470kg대에 나가는 마필이다 보니까 마체는 작은데 약간 무거운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도 이 병합 조교는 또 상당히 잘했습니다. 외선 4등급 창창삭스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뭐 걸음걸이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는 마필이기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주 복병권의 마필 한 마리하고 또 다른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이번에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 생각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의외로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거의 안정적인 충막감을 잡고서 그 다음 후차권에 4번하고 6번이 아닌 또 다른 복병마를 여기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체도 의외로 잘 나왔던 마필입니다. 선두권에 바짝 붙을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에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 마필을 넣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기수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기수 자체가 확실히 이 말에 대한 주행검사 때의 모습하고 한번 떼어봤을 때 모습하고 두 번째 모습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마필 자체를 만들고 나온 마필, 거기다 한 방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번마 글로리 조이, 여기에 9번마 파이터, 두 마필이가 김길리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김길리 마주님 마필인데 두 마필다. 자, 11번마 글로리 조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중간에서 농땡이 기질 잡지 못하면서 마지막에는 꼴이 나고 힘이 나와 돌았던 마필이에요. 그거를 이번에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9번마 파이터 같은 경우는 1300m만 뛰어보고 지금 1700m 첫 도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파이터도 8천만원짜리 포위평의 마필인데 마필을 따지고 보면 장거리도 불리하지 않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약간 이제 골막염이 약간 있는 부분인데 마무리 조교 때 다시 한번 조교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2번마 파워풀 임팩트, 뭐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죠. 코지 기수가 초반부터 앞선에서 붙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난번 3코너 중반부터 무빙식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2번, 5번, 6번, 7번, 11번 이런 마필 중에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인기 마필로 팔려요. 이것도 이제 안쪽에 갇혀버리는 것보다 코지 기수처럼 직전 경주 무빙식으로 전개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 3번마 와이드 매직도 인기마로 팔리죠. 이마필도 팔리는데 김효중 기수가 이마필도 약간의 몰이를 피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강하게 선행식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초반에 약간의 무리했다고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가 좀 많이 무너졌죠. 앞말에 대한 단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와이드 매직이 순말이었다면 충분히 이거를 걸음걸이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4경주 이 네 마필 중에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돼요. 이렇게 네 마필 중에요. 자, 그 중에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9번마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빅토아르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겁니다. 직전 경주하고 데뷔전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8이었습니다. 스타트와 중속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문범기 조교사가 일부러 1700m에 출전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즘 1700m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편성 자체가 약해요. 1200m, 1300m 거리 편성은 의외로 뭐 강한 경주 편성이 많았거든요. 1200m에 출전하지 않고 1400m 출전하지 않고 이번 1700m를 선택한 거는 스타트와 중속에 대한 단점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는 9번마 파이터를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앞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안정적인 마필이 나와 있죠. 7번마 라운드 토니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일단 박종곤 조교사 마방이 요즘 뭐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정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전 경주 뭐 병합 조교도 없었던 마필이고 이번에 뭐 병합 조교를 하고 있는데 국내선 5등급 라운 피날레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고 나오는 마필이 7번마 라운드 토니가 되겠습니다. 일단 김성경 기수가 이런 마필들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을 거예요.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7번마 라운드 토니 요 마필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도록 하겠습니다. 후차 코너는 6번마 뱅크라인도 지난번보다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마필인데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거의 뭐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2번마 스피드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기승합니다.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을 최근 계속적으로 지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김하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성적 자체가 별로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산 4등급의 기쁨 함성이라는 마필이라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 잘 따라갑니다. 지금 지난번에 뛰고 나서 28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 전까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이제 보여줄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휴양 재검된 모습을 보면은 김옥성 기수가 약 추진하고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한 발의 힘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휴양을 갔다 왔을 때 상대들이 휴양 재검을 할 때 상대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별로 뭐 그렇게 뭐 썩 능력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7번만 라운드 토니를 빼놓고는 다들 후차권에서는 다들 한번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스피드 레전드 김옥성 기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조구했고 조교 강도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번 스피드 레전드까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학산소드 마이너스 2kg 감량 2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뭐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뭐 두 마리 밖으로 동기를 하면서 모래를 좀 피하니까 잘 뛰어졌어요. 그제는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좀 못 뛰는 모습이었고요. 10번말 로얄삭스 기본기 있는 마필입니다. 권중석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4kg 간장 2점. 강성호 쪽에서 마방에서 지난번에 중속에 끌려버리는 바람에 말을 제대로 타지 못했죠. 충분히 지난번에 2차급까지 올 수 있었던 마필인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좀 실패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중석 기수는 기본적인 뭐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6번마 기대하라. 얘도 괜찮죠.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필요한 마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고 취입 타임이 약간 문제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한 6번째, 5번째 정도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제이원골드도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중속 자체가 약간 부족한 마필이라 판단돼요. 지난번에 뭐 430kg대에서 좀 뛰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체중이 9kg가 불고 나오면서 조금 더 성장세를 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이 불고 나서 말 자체가 아예 조금 살아나지 않았나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여기 안정적인 마필을 찾아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안에서 인기마 안에서 좀 끝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복병마로 따지면 2번마 캡틴 나이즈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상범 기수가 타는데 김정준 조상범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말이 의외로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거까지는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환소가 되게끔 또 안정적인 마필을 찾은 만큼 세 방에 가까운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수 있는 마필들은 자르고 이 기수하고 맞지 않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런 마필들 정리해서 꼭 6경주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콩코드 코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하만식 쪽에서 마방에 진짜 오랜만에 좀 좋은 마필이 나온 것 같아요. 끌고 가려는 힘도 상당히 좋고 중속도 지난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이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마리 컨디션이 약간 괜찮아 보이고요. 10번마 벨리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압도적인 1위만 팔립니다. 이것도 1억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채적 반응도 좋고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말이 좋구라는 생각? 확실히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인기 2두에 부합할 수 있는 마필. 뭐 인기 2두가 솔직히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가장 좋은 마필이라 판단돼요. 근데 이번 경주가 뭐 1400m 거리의 경주 편성인데 지난번에 포화주로에서 잘 뛰었던 1번마 학산대세를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 지난번에
정평수 트랙라이더가 정년 퇴직을 하기 전에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면서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5번을 했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포 조교 5번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다리가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골마겸, 관절염, 구절염 이런 마필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교의 강도를 올린 겁니다. 이번 학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뭐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이번에 약간 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스포 조교를 2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이 마필이 안쪽 게이트를 포지션 잡기 때문에 그 전에 스타트 낙력이 이 마필이 13초 대를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막 14초 3, 14초 5 이런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스타트가 13초 9였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바닥권에 있었겠지만 아예 바닥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6번째, 7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정호족에서는 안쪽 게이트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의외로 잘 타주는 게 있습니다.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1400m의 직전 경주의 모습까지만 따라 붙어주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직전 경주 진짜 추입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추입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1번마 학산대세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2번마 태양의 전사, 3번마 디네 압도적인 인기 마필들입니다. 태양의 전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모래를 안 맞으면서 잘 띄워주었죠. 또 여기서 그냥 선행식으로 따라 붙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3번마 디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중속 자체가 거의 디네하고 태양의 전사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둘 다 앞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앞선에서 거의 치열하게 붙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여기 8번마 퍼펙트 다다음까지 2번, 3번, 8번 다 선행마입니다. 앞선에서 2번, 3번, 8번 이동화, CC왕, 마이야 기수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 끌고 갈 겁니다. 빠른 흐름에서 이 세 마필이 앞선에서 버티느냐? 저는 14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못 버틴다고 판단됩니다. 선행을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고 이 세 마리 다 순말들입니다. 순말들이 경합이 붙어버리면 말 자체들이 끌고 가는 힘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자, 그렇다면 의외로 여기서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조교 때에 확실하게 변화가 주면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조교 때의 모습이 아예 100%가 아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확실히 100%까지 끌어올려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환, CC왕, 마이야 기수 이 3명의 기수가 앞선에서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취평의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전개가 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싸우는 경주이기 때문에 취입만은 앞선에 가는 마필들을 보고 따라 붙어줘야 돼요. 그걸 따라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경주 편성인 만큼 이 복병권의 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번 경주도 조금은 아리까리한 경주 편성입니다. 2번마 벌교배 테스티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직 약간 결정력이 떨어지는 마필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선행으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잘 뛰어줬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이번엔 부담량 52.5까지 내려왔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요. 기본 순발력을 밀어붙일 수 있는 세력이고요. 11번마 화이트 칼라가 외곽에서 이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이제 푸르칸 기스가 붙을 겁니다.
11번도 만약에 선행을 갔을 때는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줬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에 갔을 때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3.5입니다. 여기에 외곽 게이트의 무빙식으로 선두권까지 붙을 수 있는 만큼 11번마 화이트 칼라를 복병권으로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800m 결이라서 마지막에 지구력이 약간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능력 마필들이 없어요. 그리고 2번마 벌교 데스티노가 선행을 가더라도 11번마 화이트 칼라가 선행을 가도 흐름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3번마 청산질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전기 자체가 전혀 이상이 없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청산질주는 제가 봐서는 너무 안쪽으로 전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쪽으로 너무 처박혀서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빼고 나와야 되는 마필이고요. 5번마 스팅제치는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고 7번마 서머파티는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진짜 11월 2일 날 이 코너에서 무빙을 떠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정준이가 이제 조한별이가 탔을 때는 무빙을 잘 탔고 지난번에 12월 14일 경주는 흐름 자체가 약간 빨랐죠. 빠른 흐름에서 무빙을 뜨다 보니까 선두권 가담하기에 힘을 소진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두권에 붙어가지고 힘 한 배를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숨을 한번 돌려놓고 4코너에서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2번마 벌교 테스티노가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흐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럼 서머파티도 이 정우주 기수가 또다시 무빙을 뜰 겁니다. 정우주 기수가 워낙에 무빙 뜨는 거는 의외로 잘해요. 조상범 기수보다는 김정준 기수보다는 정우주 기수가 더 잘해요. 7번마 서머파티 얘도 약간의 복병권의 마필로 판단됩니다. 네, 일단 이번 경기 현장에서 압축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1번마 드래곤 게이트는 무조건 이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컨디션은 약간 조절하는 스타일 조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행을 가더라도 좀 더 4코너까지 좀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뭐 2번마 세강 파이터도 기본적인 순발력 8번마 브라보조 엠파이어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죠. 그래도 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외곽의 10번마 블루렐로가 되겠습니다. 콧등굴레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 마필 자체가 최근 1800m에서 완전히 적응하는 모습이었고 4번마 구테피하고 같이 병합 조교를 하면서 컨디션적인 측면을 올라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정철 기수가 취입 스타일의 마필들 기가 막히게 잘 타잖아요.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어느 라스트에 외곽으로 빼야 되는지 안쪽으로 빼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10번마 블루렐로를 가장 안정적인 전개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마 브라보조 엠파이어도 괜찮고 1번마 뭐 드래곤 게이트도 좋습니다.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 7번마 KN 나이트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N 나이트는 지난번에 바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때렸더니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KN 나이트는 라스트에 처음으로 우수보를 했었던 마필이에요. 와, 말이 이제 완전히 좀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KN 나이트가 혼합 3등급 경기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레이팅으로서 51점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만약에 KN 나이트가 5착이나 이렇게 왔으면은 얘는 KN 나이트는 지난번에 강등되어야 되는 마필이었어요. 이번에 출전에는 강등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죠. 근데 지난번에 정정희 기수가 꼭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때리니까 처음으로 우수보를 하면서 라스트에 올라왔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마방에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52.5면은 여기선 해볼 만한 상대고요.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들이 워낙에 강한 상대들과 만났습니다. 강한 상대들과 만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주춤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번마 드래곤 게이트, 8번마 브라보조 엠파이어, 5번마 울트라 썬더
딱히 뭐 믿음에 가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7번 마 KN 나이트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5번마 온평스킷은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뭐 앞말 자체가 지금 뭐 4연타에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앞말이 4연타 때리는 거는 조금 무섭지 않을까?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선행형 마필들이 많습니다. 1번, 2번, 3번, 여기 4번까지. 외곽이 뭐 8번도 일단 스타트 능력이 있죠. 근데 온평스킷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뭐 1200m 거리 편성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복병마 한 마리만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오리온 알파가 되겠습니다. 최영곤 중개사 마방이 마필입니다. 얘가 뭐 선행식으로 전개도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솔직히 선행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근데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얘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작년 6월 21일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서 레이스 전개를 기가 막히게 잘했죠. 1번, 3번, 5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초반부터 끌고 가는 레이스라면 충분히 4번과 오리온 알파가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모습처럼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명 모래를 맞아 봤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일단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약간 이게 경합을 이루어주잖아요. 그러면 4번 오리온 알파는 두 마리 밖으로 무빙을 하면 안 되죠. 1번과 3번을 경합하게 내주면서 그 뒤에 바짝 따라가는 게 더 유리한 만큼 4번만 오리온 알파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수홍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는 예상가가 되겠고요. 꼭 1월 2주차 경마 승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일요일날 좋은 결과로 인사드리고 브리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